네, 사건과 이슈가 있는 곳이면 전라북도 14개시고 어디든 찾아가는 본격 시사 프로그램 탐사기획 일사천리 이충훈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숙박업계, 관광업계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를 위해서 전라북도가 전북 지역으로 오는 가족 여행객을 위해서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께서? 아니 그러면은 뭐 우리 지역에 뭐 부안, 군산 이런 데 제가 간다 그러면은 1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아쉽게도 이게 타 지역에서 오는 여행객들에 한해서 지원해준다고 해요. 관광객. 네, 그러고 보면 우리 전북 도민들도 굳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전라북도 내에서 여행하면서 지원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진짜. 아쉽네요. 아쉽네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어떤 소식을 준비했는지 각자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영화 도가니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전주판 도가니 사건을 불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먼 사건이라고 하는데 네. 아마 많은 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자리먼이 폐쇄가 된 지 5년이 흘렀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또 어떤 것들을 또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이슈 후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추행 의혹을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부안의 한 교사. 최근 법원이 이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당시 조사에 문제가 없었다면서 유족과 다른 입장을 보여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 갈등의 내막, 추적 사건 너머에서 취재했습니다. 휴먼스토리 현장인에서는 전국 최초로 청소년 자립을 위한 이 청년 식당을 열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듬는 안윤숙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탐사기획 일사천리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추적 사건 너머 이 시간은요. 3년 전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교육청에 조사를 받던 중 숨진 고 송경진 교사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최근 법원이 송 교사에 대해서 순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김승환 교육감이 다른 입장을 내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먼저 자세한 이야기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지난 2017년 8월 전교생이 19명뿐인 부안의 한 작은 시골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수학교사가 성희롱 혐의로 교육청에 조사를 받던 중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주장하는 아내와 만난 제작진. 그 전날 얘가 다리를 팍 이렇게 떠니까 선생님이 톡톡 치면서 야, 너 다리 그렇게 떨면 복달아난다. 그거를 이 옆에 하나 건너서 있던 아이가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이 얘 허벅지를 만지는 걸로 착각한 거예요, 얘가. 그래갖고 이제 그게 이제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양쪽 집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어허. 사건의 발단은 같은 해 4월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문제를 놓고 송 교사에게 혼난 여학생이 도중에 집에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꾸지람을 피하기 위해 친구가 송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아주 교무실 옆 휴게실에다가 애들을 싹 다 모아놓고 수학 선생님이 너희들 신체에 손댄 것만 써라 해가지고 코를 만졌습니다. 볼을 만졌습니다. 손을 만졌습니다.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쓰라고 했으니까 쓴 거예요. 여학생이 송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며 학교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4월 19일 부안교육지원청과 경찰에 사건이 접수돼 조사가 시작됐고 학생들의 2차 피해를 막는다며 송 교사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이후 성추행이 아니었다며 진술을 번복한 학생들. 이제 와서 코를 만지기는 했는데요. 그때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선생님이 코맥주를 준 거예요. 또 나 머리를 만지긴 했는데요. 선생님 나 이거 잘했죠? 내가 칭찬해달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칭찬해 주신 거예요. 언니들이 이렇게 허벅지라고 하고 주물렀다는 표현 쓰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학생들은 동등한 입장에서 표현을 한 거죠. 그때 애들 반지 치수 잔다고 손가락 이렇게 한번 이거 한 거밖에 제가 본 게 없거든요. 근데 막 허벅지를 쓰다듬고 뭐 그런 식으로 적었대요.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사안이 경미하고 학생들이 수사를 원하지 않는다며 21일 내사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직권으로 송 교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너무 무섭다. 한 말을 또 하고 해갖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게끔 하려고 막 그러는데 나는 아닌데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자꾸 그러라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너무 기가 막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겠죠. 제자들을 위하는 마음이 각별했던 송 교사. 처음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학생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조사관들의 말에 부담감을 느꼈다고 허허. 유족은 말합니다. 당신이 계속 그렇게 진술 거부하고 막 그 부정하고 그러면 학생들이 무고를 했다는 얘기냐. 그러면 학생들이 무고죄로 처벌받는다. 그럼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잘 생각해갖고 대답하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학생 인권교육센터의 조사를 받는 동안 무척이나 괴로워했다는 고 송경진 교사.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먹으면 다 토하고 눈에 띄게 야위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잠도 못 자고 하루에 담배를 4갑을 피우더라고요. 할 때도 한숨을 계속 쉬시고 진짜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고 전보다 반절이 됐을 정도로 살이 엄청 빠지셔가지고 말이 안 나올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너무 억울하고 송 교사에 답답했던 대한 거죠. 신고가 접수된 지 열흘 뒤 학생들은 선생님의 무고를 호소하는 자필 탄원서까지 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거짓 피해자였던 진술을 한 학생들이 것에 대해 이제 사죄의 진술을 다시 하는 메시지를 거예요. 보낸 학생들. 학부모들 역시 송 교사의 누명을 벗겨주려 노력했습니다. 기분 나쁘고 그런 것은 없었대요. 아버님께서 어쨌든 선생님이 좀 억울하셨겠다라는 입장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 학부모들 만나서 탄원서 좀 써달라고 하고. 그럼에도 계속된 인권센터의 조사. 결국 송 교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듯한 말을 했다고 하하. 합니다. 막 옹호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냥 오해했다고 조금 하고 그냥 가볍게 경징계로 가면 될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월 18일 송 교사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결정 통지문이 도착했습니다. 하하.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봐도 그 성추행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멀쩡한 사람을 갖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냐.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업중학교 송경진입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자리에 뵙게서 죄송합니다. 이런 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학생들에게 어떠한 신체 접촉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교육청의 감사를 앞두고 있던 고 송경진 교사. 몹시 괴로워하던 그는 8월 5일 결국 집 차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4월 19일 사건이 접수된 지 이틀 만에 경찰 조사는 내사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5월 학생 인권교육센터의 조사가 몇 차례 이어졌고 7월 초 심의위원회에 출석했던 송 교사는 8월 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참했던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잊을 수 없다는 아내. 유족은 학생 인권센터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조사로 인해 송 교사가 숨졌다고 주장합니다. 학생들이 처벌 불원 탄원서를 냈고 경찰에서 내사 종결을 했잖아요. 각하 요건이 2개나 해당되니까 각하 시켜주십시오 하고 각하 요구를 했습니다. 전라북도 학생 인권 조례에 따라 송 교사에 대한 조사 각하를 요구한 유족. 학생 인권 조례 49조에 따라 피해자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종결된 경우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거 직권조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애초에 지금 구제 신청에 의해서 지금 그 부안교육지원청의 조사 의뢰에 의해서 조사를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구제 신청이 있었으면 직권조사 못하게 돼 있습니다. 또 전북교육청이 직무수행 능력을 사유로 부당하게 직위해자를 했다고 주장하는 유족 측. 지금 신고는 성추행으로 해서 신고가 당했잖아요. 근데 왜 직무수행 능력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그래갖고 따지러 갔더니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갖다 붙일 것이 없어서 그렇게 했대요. 과거 판례의 경우 성추행 혐의로 조사받던 교사를 근무수행 능력을 이유로 직위해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진술서도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다시 써와라. 이 사람들이 용서해줄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구나. 내 남편을 어떻게 해버리려고 그러는구나. 예. 이후 인권센터가 무리한 조사를 했다며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한 유족. 하지만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또 송 교사의 죽음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인사혁신처에 신청한 순직 유족급여도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행정소송에 나선 유족 측. 1년이 넘는 재판 끝에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송 교사가 조사를 받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공무상 사망, 순직을 인정한 겁니다. 결국에는 순직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한 것.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소송 당사자는 전북교육청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사건을 그때 바로 인지했더라면 저는 바로 이 사건 소송에 보조 참가 신청을 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전북교육청과 유기적인 소송 협력이 이루어졌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제가 이 기회를 활용을 못했던 것입니다. 고인과 유족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나선 전북교육감의 태도에 비난 여론도 들끓었습니다. 유족에 대한 위로와 사과에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식 석상에서 법을 운운함으로써 고인과 유가족을 2번 죽이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2017년에도 송 교사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일절 사과의 말이 없었던 전북도 교육청. 한 인간이 사망을 했다. 그것도 교사로서 공직하다 사망했다. 거기에 대한 인간적인 아픔, 그것과 법적인 책임 유무를 판단할 때 책임과 이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매정하게 나올 수 있나? 이렇게 하면 실체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사혁신처에 이 사건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지금 인사혁신처도 호의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송 교사의 순직 판결에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항소 뜻을 밝힌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 하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인사혁신처. 저희가 항소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말한 바는 없고요. 뭐 정식적으로 전북도 교육청으로부터 공문 들어온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의 이 같은 발언 이후 전북 교육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송 교사의 명예회복과 김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후 송경진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한 인사혁신처. 송 교사의 죽음을 둘러싸고 인권센터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유족. 반면 책임에서 발을 뺀 전북교육청과 인권센터.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미 고인이 된 송 교사는 말이 없습니다. 고 송경진 교사의 아내는 여러모로 억울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달이면 이제 송 교사 사망 3주기라고 해요. 네. 그동안 아내분은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송 교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말을 들어주지 않는 그 교육청의 태도에 몹시 실망했다고 하고요.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술을 번복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인권센터에 대한 그 불만, 그리고 또 학생들과 학부모가 함께 작성한 탄원서가 교육청에 전달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전북도 교육청의 주장도 궁금한데 그럼 이 부분도 영상으로 통해 확인하시죠. 이 사건에 대해 학생인권교육센터 측은 일말의 책임이 없을까? 제작진은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당시 송 교사의 조사에 참여했던 조사관과 만난 제작진. 그는 무리한 조사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혹시라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당한 조사는 없었나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 조사를 할 때 조사한 그 과정 자체를 갖다가 다 녹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강압적인 조사를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송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다며 진술을 번복하고 송 교사의 무죄를 주장한 학생들과 면담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가장 궁금해요. 학생과 학생들이 경찰 조사도 받았고 학교 자체 조사도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갖다 무시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그 조사를 하는 것들이 과연 그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서 그 이것들이 옳은 지점인가 하는 고민이 있었고
하지만 누구를 위한 조사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송 교사의 제자. 교육청에서는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그렇게 조사한다고 하셨는데 학생들은 조사를 그렇게 막 하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그게 도대체 누구의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조사를 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성희롱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인격권 침해 등이 인정된다며 송 교사에게 신분상 제재 처분을 권고했던 학생인권교육센터. 성희롱,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인격권 침해, 행복주소권 침해 이런 것들이 어떤 근거로 인권 침해라고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관련 자료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이렇게 신인에서 이제 그 판단해서 결정을 한 것이지. 그렇다면 경찰이 내사종결한 사건을 학생인권조례를 어겨가며 직권조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지침만에 가면 직권조사 하는 거, 예비조사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아무 때나 직권조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또 상위 규정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경우에는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검찰에서 불기소 이유서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데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 내용들이 다 정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좀 해주세요. 안 됩니다. 저희 바라면 안 됩니다. 이거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권센터 측에서 직권조사의 근거로 제시한 학생인권상담 및 구제조사 업무 지침. 하지만 해당 매뉴얼에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구제 신청 각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초조사 후 종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본인이 억울한 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소명할 수 있는 기회의 자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유족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심의에 가서 남편이 얘기할 거를 5분 정도 얘기할 거를 간략하게 해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이거를 해라 하고 저한테 지시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그게 5분 하는 게 아니래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래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심사위원들한테는 성추행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던 송 교사. 하지만 몇 차례의 조사 후 열린 심의위원회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등 입장 변화가 생겼습니다. 송 교사를 조사한 조사팀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본 제작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신체 접촉의 부위들의 다양성을 보았을 때 이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잠 좀 깨라고 어깨를 두드린다거나 이런 것들도 신체적 접촉으로 봐야 하나요? 그것도 다 신체적 접촉으로 보는데요.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만질 수 있다. 그 목적이나 의도는 자기는 그것은 당신 내심의 영역이고 그게 변명할 수 있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당신 내심의 영역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 이 신체 접촉이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 몇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신체 접촉은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 취재 도중 제작진은 인권센터의 조사 방식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교육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가 될 만한 학생을 이제 조사를 하는데 조사관들의 입맛에 맞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학생이 이제 선생님이 이 부분은 그래서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려고 하면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실제로 그 조사를 받은 학생이 그것 때문에 정신과 병원에 한동안 입원을 한 사례가 있어요. 결국에는 심의위원회까지 올려서 심의위원회 사례집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의 실적을 내는 게 목표니까 계약 공무직이잖아요. 일종의 실적이 되는 거고요. 정말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각자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그렇다면 그런 혐의 사안이에요. 없음으로 경찰 조사가 끝났음에도 부안교육지원청에서는 송 교사를 직위 해제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공문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혐의가 없으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풀어주라는 것이 내려와야 푸는 것이지. 그 공무원은 공문으로 하는 거잖아요. 경찰에서도 내사 종결을 종결인데 중요한 건 우리한테 내려온 공문이 내사 종결인데 이것이 혐의 없다 우리한테 공문이 와야 돼. 예를 들면 우리한테 전혀 공문 못 받으셨어요? 공청에서? 없었어요 우리한테. 공문을 받지 못해 직위 해제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관계자. 억울함을 호소하던 송 교사와 가족들을 단 한 차례도 만나주지 않았다는 김수관 교육감. 남편 살아있을 적에 7번이나 갔었거든요. 출장 중이다. 예약 잡아놓으면 예약 취소됐다고 그러고
안 만나시더라고요. 제작진은 김승환 교육감의 입장을 듣기 위해 공식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발언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전북도 교육청.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유족들을 더 자극하는 내용일 것 같아서 저희들 좀 내부적으로는 좀 말을 아끼자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유족 측 입장에서의 그런 그 주장들이 거의 사실로 다들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족 측의 입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 어떤 부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작진은 직접 김승환 교육감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저기 교육감님 계세요? 지금 자리야. 지금은 안 계세요? 오늘은 들어놓으세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제작진의 인터뷰 요청을 매번 거절하는 김승환 교육감을 만나기 위해 교육청 앞에서 기다려보기로 한 제작진. 하지만 이번에도 교육감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교사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사망을 했고 전라북도 교육감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상식 선에서 법 운운하기 먼저 위로와 사과가 먼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순직까지 인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자기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죠. 근데 유족들한테도 계속 2차 가해를 가해 온 거죠. 또 부관 참시까지 한 거예요. 전북교육감은. 현재 유가족은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한다고 그래도 이제 용서 안 할 거예요. 자기들이 법대로 하자고 그랬으니까 나도 법대로 이제 끝까지 갈 거예요, 진짜. 예. 한 제자는 송교사가 학생들에게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고 말합니다. 교사의 죽음이 더 이상 억울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사건 정우식 전북 청소년 교육문화원 이사장 모시고 더욱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법원이 고 송경진 교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유족과 교육청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데 이 판결에 대한 의견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의견 이전에 먼저 고 송경진 교사의 부인과 유가족들이 겪었을 3년여 동안의 아픔과 고초의 깊은 위로와 경의를 먼저 표합니다. 네. 먼저 그 진행 과정과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증언, 판결문을 통해서 이 사건을 간략히 요약을 한다면 30여 년 동안 교사의 자긍심 하나로 이렇게 살아왔던 한 심성착한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성추행 교사라는 누명을 쓰고 석 달이 넘는 동안 직위해제 상태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는 좌절감에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고 네. 법원이 이를 공무상 사망, 순직으로 판결을 내린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고 송경진 교사 누명 순직 사건으로 재명명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인권적 또는 반인권적인 문제점을 영상에서 지적하지 않은 부분들만 간략히 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유죄 판결 전까지는 무죄라는 교육감님께서 그동안 누차 강조해 해오셨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긴 사건이었습니다. 더구나 송 교사는 유죄 판결이 난 것도 아니고 경찰 조사에서 이미 무혐의로 내사 종결된 상태였습니다. 무리하게 재조사를 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 추정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두 번째는 혐의가 드러나기도 전에 이미 언론 등을 통해서 더 이상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낼 의지도 또 다툴 의지도 제거된 상태에서 이 사건이 진행됐습니다. 이건 우리 사회에 아주 오래된 나쁜 관행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소통의 부재와 의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인의 자기 방어권이나 반론권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배제되거나 의면당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학생, 학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고 사망 이후에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유족들의 의견을 듣지 않거나 전혀 소통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네. 생존권만큼 중요한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에 대한 풍요함을 외면하는 것은 인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인과 유족들에게 씻기 어려운 2차적인 가해가 이루어졌고 유족들에게는 너무나 무섭고 잔인한 3년이었을 걸로 저는 생각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네. 학생들의 인권도 물론 중요한데 이 교사의 인권, 뭐 교권 이런 것 또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교육계 내에서도 좀 어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상황인 것 같아요. 뭐 교사 인권, 학생 인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인권이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것도 이건 온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도 역시 아니고 보편적 가치와 상식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뭐 학생 인권 조례의 폐지나 학생 인권 교육센터의 폐지 주장에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직권조사의 임의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인권조례가 좀 졸속으로 급하게 만들어지는 바람에 충분히 그런 문제점들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좀 개정이나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유족 측이나 이 교육청 측에 마지막으로 우리 이 사장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그 부인 강하정 씨와 유가족들이 고립된 섬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글을 읽고 너무나 미안하고 사실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그 3년 동안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거듭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리고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그 유족들을 성원하고 지원군이 되어주고자 하는 그런 단체나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힘을 좀 더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 당부드립니다. 설령 교육청의 입장을 다 받아들여서 강압이 없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조사 과정이나 절차, 방식 등에서 도교육청과 지역지원청 그리고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수많은 미숙함과 실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섬세하지도 않았고 전문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고인이나 유족이나 학생, 학부모의 목소리 중 어느 하나에만이라도 좀 더 귀를 기울였더라면 이런 비극적인 결과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모르신다면 정말 저는 인권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은 법률감이 아니고 교육감님이십니다. 교육은 법과 종교의 중간쯤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철함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 냉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따뜻함을 바탕으로 할 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지만 교육감님이 지금이라도 유족들께 정말 무릎 꿇고 사과하고 눈물 한 줌이라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교육감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전북 청소년 교육문화원 정우식 이사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